2주차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제가 강의하는 그 중에 보면 조금의 소음이 아마 들리고 했을 겁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제 그 연구실이 현장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다 보니까 간혹 이런 그 현장의 어떤 소음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뭐 그런 점은 여러분들 좀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어, 부산 부산항의 그 발전 과정 사진으로 아마 이 강의 교환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1920년대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은 뭐냐면 보통 부산항은 그 화물 중심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든 벌크든 화물을 싣고 내리고 하는 어떤 항만인데 여기에도 승객도 여객도 그 사람도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화물이 거의 95%, 뭐 98%라면 한 2%, 3%, 5% 여객, 사람 어떤 그 이동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항공기도 보면 주가 여객기구지만은 또 화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만에도 보면 그 여객을 이렇게 승객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그 터미널이 있는데 연안여객터미널은 국내항을 왔다 갔다 하는 주로 부산항에서 제주항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거가대교가 만들기 전에는 거제도까지 부산 중앙동에서 중앙동에 있는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거제까지 가는 쾌속선이 운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게 연안여객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 여객터미널이 있습니다. 국제 여객터미널은 외국에 나가는 승객을 이렇게 수용하는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국제 여객터미널에 있는 선박의 노선은 대부분이 다 지금 부산항에 있는 것은 다 일본입니다. 일본의 뭐 시모노세키항, 그 다음에 오사카항 뭐 이런 곳에 또 가고 있습니다. 뭐 하카다 쪽도 있고 다양하게 몇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대마도가 있죠. 또 대마도가는 그래서 그런 이전에 보면 부산항에서 중국 연태까지 가는 자옥난호라는 선박을 한번 이렇게 운항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부산에서 중국까지의 어떤 노선은 효율성 또 수익성에서 그런 좋은 어떤 면이 부족해서 얼마 운항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노선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일본 가는 노선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항만에서 승객을 취급하는 승객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여객터미널의 비중은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의미는 또 있기 때문에 부산항에서 국제 여객 터미널을 굉장히 규모 있게 아주 잘 지어서 지금 북항 쪽에 가면 이렇게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제 여객 터미널 선박을 통해서 이렇게 이행을 하는 승객을 수용하는 국제 여객 터미널로서는 전 세계에서 거의 최대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거 연안여객은 주로 보면 국제여객이든 연안여객이든 이런 여객선은 사업상 어떤 비즈니스 또 어떤 필요에서 어떤 이렇게 이동을 하는 수단 그걸로 해서 이렇게 선박이 운영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관광 또 여행 뭐 이런 어떤
뭐 여가 이렇게 보내고 하는 그런 그 크루저 터미널, 크루저선하고는 조금 구별됩니다. 그래서 크루저선은 크루저 또 터미널을 또 이렇게 조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그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사진 보시면 1926년대 부산항 자성대 터미널 이게 자리입니다. 이게 보면 그 위에 보면 그 초가집이죠. 그 초가집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쪽이 이제 이렇게 그 밑에 보면 그 이런 터미널 시설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다음에 1950년대 부산항 일반 부두가 보시면 굉장히 그 이렇게 그 부두 시설로서 이렇게 쭉 바다 쪽으로 이렇게 구축을 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은 굉장히 그때는 그 초기 단계가 돼가지고 굉장히 그 개발되기 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밑에 사진은 어느 정도 개발된 어떤 면모를 갖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2008년 부산항 북항 항만 재개발 직전의 그 모습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국제 이객 터미널이 있고 연안 제일 그 왼쪽 밑에 보시면 이게 연안 여객 터미널이고 그다음 좀 규모 있게 이렇게 좀 가운데 쪽에 뚱뚱하게 놓은 게 있죠. 그 중에 반이 그 국제 여객 터미널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전을 또 했습니다. 이전에 국제 여객 터미널. 그 좀 폭이 넓은 그 부두에 또 반이 1부두입니다. 1부두. 그 다음에서 두 번째 그 좀 튀어나온 거죠. 그게 2부두. 그 다음에 쭉 보면 길쭉하게 이렇게 그 육지 쪽, 그게 중앙부두. 그 다음에 또 튀어나온 게 있죠. 그게 3부두. 그 다음에 게 4부두. 뭐 이렇게 그 이전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이 모든 건 지금 현재 북항 재개발. 지금.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북항 재개발. 이렇게 해서 그 개발 조금 넘는데 제가 그 북항 재개발 홍보 영상도 올려놨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봐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1919년 부산항 신항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산항의 그 발전 과정, 전경으로 본 그 위상. 지금까지 그 부산항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부산항에 어떻게 보면 그 외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위치해 있고 또 이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또 언제 만들어졌고 또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다음 단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부산의 그 해양 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부산항에 대해서 그 장점, 부산항이 생각보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항만입니다. 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항만 어떤 시스템에서 유독 이 부산항이 거기서 가운데 끼어가지고 같이 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항만이 제일 1위가 상해입니다. 2위가 신전, 신천이라고 하죠. 3위 홍콩, 4위 저기 또 광저우 이렇게 쭉 또 보면 닝보가 있습니다. 닝보는 상해에서 좀 밑에 항만인데 거기도 상당히 양을 많이 갖고 있고 중국의 어떤 물량이 많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출하고 수입하는 물량이 많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항만이
그만큼 많은 어떤 양을 처리하면서 그 위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부산항이 계속 이전에 뭐 한 2위, 3위까지 하다가 지금은 4위, 5위 조금 내려옵니다만은 계속 5위, 뭐 6위 그걸 유지하면서 견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 부산항이 그런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이유를 몇 가지 제가 소개를 하면, 부산항의 어떤 그 굉장히 천혜의 어떤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부산항은 어떻게 보면 세계의 그 산업 생산 기지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세계 제2위, 뭐 지금 한 3위 정도, 뭐 중국이 밀렸다고 해도 그런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그 일본. 지금 현재 뭐 전 세계 미국 다음에 그 경제 규모가 일본이었다가 지금은 뭐 중국이 되었습니다만, 일본도 갖고 있는 기본 베이스의 양, 또 어떤 장점, 강점, 그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넘어야 될 어떤 그 산이 저희 주변에 있는 거죠. 중국과 일본.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그 위에 뭐 러시아까지. 러시아도 보면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러시아의 그 극동 강문, 러시아에서 항만다운 항만은 블라디보스톡입니다. 그 블라디보스톡에 그 가장 어떤 그 매치가 될 수 있는 블라디보스톡 항하고 교류를 갖다가 아주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항만이 부산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많은 선박이 부산항을 찾고 있습니다. 부산항이 보면 특히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또 나우드카항, 또 살린 쪽에 뭐 이런 항만하고의 어떤 물량 수출입 구조가 굉장히 이렇게 밀도 있게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어떤 생필품이 부산항을 거쳐서 러시아에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그런 많은 양을 갖고 있는 국가 사이에 부산항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커넥티비티하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이게 많은 항만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상 이야기한다면 항공기로 따지면 노선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공항에 가면 자기가 가고 싶은 어디든지 가는 항공길, 그것도 보면 뭐 굉장히 짧은 틈을 안에 이런 항공 노선이 있다면 공항을 자주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산항에 오면 자기가 보내고 싶은 화물을 자기가 보내고 싶은 곳에 직접 보낼 수 있는 선박 편수, 노선이 너무나 많이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56개 항만하고 57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노선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30개 항만에 46개 노선, 동남아는 21개에 60개, 러시아는 6개 항만과에 16개 서비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쪽하고 연결되는 거, 다음에 유럽 쪽하고 또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노선, 이게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어떤 노선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산항을 거쳐서 태평양을 거쳐서 이렇게 로스앤젤레스, 또 롱비치 인근 그 항만 쪽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선박이 그 이동을 이렇게 하고 또 그 부산항을 거쳐서 인도양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이런 노선이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선박 그 운항하는 그 업체 선사에서 부산항을 꼭 기항지로 이렇게 삼아서 이렇게 그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의 또 장점은 뭐냐면 그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부산항은 그 보통 그 클로징 그 포트 클로징이라고 하는 그 항만을 그 이렇게 그 스톱 시키는 문을 닫는 날이 부산항은 뭐 작년 재작년도에 하루도 없었습니다. 제로입니다. 365일 운항이 가능합니다. 태풍이 오면 그게 저 새벽에 오전에 처리하고 오후에 태풍이 오면 그때는 잠시 클로징을 시킵니다만은 24시간 클로징 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전에 왔다 새벽에 왔다 그러면 그땐 클로징 했다가 지나가면 오후에는 또 오픈을 합니다. 이런 그 이유 때문에 또 그 안개나 뭐 여러 가지 뭐 수심 저 조수 간만의 차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 클로징 되고 하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상해는 그 연간 보통 16일 정도는 문을 닫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떤 그 자연 환경 재해 뭐 여러 가지 어떤 변수 때문에 상해항은 연간 한 16일 클로징을 하고 청도항은 보통 뭐 19일에서 29일 매년 뭐 편차는 있습니다만은 한 20일 이상 이렇게 클로징을 하고 텐진도 한 6일, 7일 정도 대련항도 한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그런 그 기상 악화 때문에 클로징을 하는데 부산항은 그 1년 내내 클로징하는 날이 없습니다. 코스트 비용도 부산항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부산항을 이용하실 경우에 딴 항만, 여타 항만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그만큼 부산항이 시설도 잘 돼 있고 신속한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원가를 다운시키다 보니까 낮은 가격에 아주 고품질, 아주 고품격의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삼아 그 조수 간만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하면 상해항이 그 상해항은 그 조수 간만의 차이가 굉장히 13m, 4m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침에는 눈앞에서 이렇게 부두 밑에 눈앞에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하는 모습 보이다가 썰물 때는 한 13, 4m 정도 밑에 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박이 외항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물때에 맞춰 가지고 그 입항을 해야 됩니다. 물때에 맞춰서 입항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시간을 또 허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에 비해서 부산항은 항상 그 조수 간만의 차이가 1m가 안 됩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산항은 항상 그 언제든지 부산항에 도착을 하면 그 부두에 접안할 수 있습니다만은 상해항이나
어떤 조수 간만의 차이가 많은 항만은 그 물 어떤 수위를 맞춰 가지고 그렇게 또 입항을 또 선박을 접안시키고, 그런 점에서 부산항이 천혜의 항만이고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장점을 또 잘 또 활용해서 부두 시설을 또 잘 구축을 하고, 또 부두 운용하는 그 저희 항만 그 운용 그 인력의 수준이 굉장히 이제 높다 보니까 최고 수준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런 세계적인 어떤 항만의 어떤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해양 산업의 메카 부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양 산업은 선박 및 바다와 관련된 모든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해양 산업은 선박하고 바다와 관련된 산업이다. 21세기는 바다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 육지 쪽은 많이 또 활용도 했고 또 채굴도 했고 또 이미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바다는 아직도 미지의 세계고 무궁무진한 그 가능성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 이전에 보면 바다에 대해서 그 해양수산부 장관이 바다는 바라는 것을 다 해주는, 바라는 걸 다 해준다 해서 바다다, 뭐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그 바다는 많은 어떤 그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여기에 관심을 갖고 어떤 계기가 되면 활용도 하시고 또 도전도 하시고 또 사업적인 어떤 성취도 한번 도전을 통해서 한번 이루어보고 그런 어떤 도전의 장으로서 항상 한번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많은 그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지식도 좀 축적을 하고 또 경험을 또 쌓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는 조례 제정을 하면서 해양 산업이란 해운, 항만, 물류, 수산, 조선, 해양 바이오, 해양 과학 기술 개발, 해양 환경, 방제, 해양 관광, 해양 레저, 스포츠 및 해양 정보 금융 관련 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 자원의 관리 보전과 개발, 이용에 관련된 산업이라고 규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바다, 해양 관련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산항을 관장하는 물론 중앙정부 해양수산부가 있습니다만은 또 지자체의 어떤 역할도 굉장히 또 영향력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산시는 해운, 항만, 물류, 수산, 해양과학기술, 조선, 해양관광, 기타 해양산업 등 6개 분야로 구분해서 각종 부산시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해양산업은 전체 산업 가운데 한 매출액이 22.5%, 한 도시에서 한 분야 산업이 차지하는 매출액이 22.5%라고 하면 엄청나게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체가 사업체 중에 해양산업 관련 사업체가 9.4%, 종사자는 11.2%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부산항이 부산의 어떤 사업체 또 부산의 어떤
부산에 거주하는 종사자에 의해서 운용되는 부분과 중앙위에서 또 전국적인 어떤 부분 각지 전국에서 이렇게 부산 항만을 활용하고 부산 항만에서 사업적인 활동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전국적인 어떤 양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매출액이 이렇게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산업체 전체 연간 매출액은 약 300조 가량이며 이 중 해운 항만물류가 34.5%, 그다음에 수산이 30.5%, 조선이 19.7%, 해양관광이 6.5% 정도 차지합니다. 부산 경제에서 해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부산의 해양산업 발전 전략은 부산 경제의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경쟁력 요인입니다. 부산 경제가 성장을 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을 합니다. 부산이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해양산업이 활성화되고 부산 경제가 굉장히 강건해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굉장히 멋진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강의는 일단 마치고 또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